지금도 막 걱정이 이런 외교적인 이런 갈등 구조가 있었던 게 우리 역사에도 이런 적이 있잖아. 역사에 이런 대표적인 게 이제 병자호란 우리가 남한산성 영화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지. 예, 그때 그 상황이랑 지금 상황이랑 뭐 똑같을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패권이 부닥쳤을 때 한반도가 참 지정학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한반도 우리가 어떻게 어떤 자세를 취해야지 생존할 수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줬던 게 조선조 때 있었던 병자호란 같아요. 남한산성의 배경이었던. 그때도 당시에 이제 후금 금나라죠. 여진족들이 세운 나라가 명나라와 이제 비등비등해진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죠. 비등비등이 아니라 원래는 이제 게임도 안 됐었죠. 게임은 이제 끝났어. 원래 게임도 안 됐었는데 이제 비등비등한 상황이 되면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 광해군은 뭐 영화에도 나왔지만 눈치 까고 지원을 지원 안 하는 걸로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원을 했어요. 그랬나? 했는데, 맞아. 봐달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지.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니까. 금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원을 치러 가야 되는데 명나라를 치러 가야 되는데 그러면 후방에 한국을 그러니까 조선을 남겨놓는 상황이 되죠. 조금 껄쩍지근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형제의 군신의 관계가 아니라 형제의 관계를 요구했다. 니네랑 우리랑은 형제의 나라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나라 치러 가는데 군사를 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광해군은 고민을 했겠지. 왜? 명나라한테 시호를 받아오는 나라 아니에요. 그렇지. 우리나라가. 가서 왕이 되려 그러면 가갖고 맞아. 책봉을 도장을 받아 속공인 거지. 결제를 받아와야 된다고. 그런 나라인데 갑자기 얘네가 뜬금없이 군사를 대달라고 하니까 당연히 조정 신료들 중에서 이제 척화파와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화친파와 척화파가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척화파 무슨 개소리냐. 걔네가 이 카드를 날린 거야. 너 어떻게 할래 하고 딱 보는 거지. 무슨 개소리야. 우리가 어떻게 명나라를 배반하고 금나라, 오랭캐 나라, 하찮은 저런 것들한테 우리가 화친 형제도 안 된다 이거는 다이다이도 안 돼. 그렇지. 저것들은 아주 미개한 것들이니까 이런 파가 있었고 아니다. 얘네가 심상치 않다 지금 대세가 이쪽으로 가는 것 같다. 그러니 친해는 척 정도는 해줘야 된다라고 막 고민을 하던 끝에 광해군은 파병을 해줘요. 대신에 뭘 조건을 걸잖아. 2, 3천 명 정도 파병을 해주고 대신에 군사들한테 가가지고 다 전쟁이 나면은 전투가 벌어지면 그냥 다 투항하라 그래.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군대도 살리고 그 다음에 금나라한테 명분도 주고 그 다음에 명나라한테도 우리는 진짜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다 투항했잖아. 니네하고 적대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담지 금나라가 우리를 하도 닥달해서 이렇게 한 거야. 오해하지 마. 이게 이제 광해군의 말하자면은 등거리 외교였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 나갔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러다가 이제 인조반정이라는 게 생겨요. 인조반정은 왜 생겼냐면은 이거는 그야말로 왕실의 복수국이었어요. 그 전에 이제 개축옥사라고 해서 광해군이 자기의 말하자면은 이제 그 아버지의 후궁이 낳은 자식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왕권에 도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옆에서 이제 딸랑이들이 또 꼬셨겠죠. 그래가지고 목을 치고 사형을 시키고 자기 이제 후궁이니까 어머니죠. 족보로는 어머니지만 어찌됐든 그 폐비를 시켜요. 인목왕후를 폐비를 시켜. 그 다음에 그냥 가택연금을 시키고 그 자식들을 다 사약을 먹여서 죽여버리는 이런 개축옥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당하니까 말하자면 이제 억울한 원한을 산 사람들이 있겠죠. 저쪽 라인에 있었던 조정신료들이 반전을 일으켜가지고 어쨌든 광해군을 내쫓고 인조를 옹립해가지고 말하자면 쿠데타를 이렇게 성공을 시키죠. 이렇게 되니까 뭐냐면은 새로 집권을 하게 된 인조는 광해군이 했던 정책은 다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죠? 트럼프가 마치 지금 오바마 뒤집듯이 그러니까 그냥 뒤집어야 돼. 되겠구나 이제. 그러니까 후금한테 이제 개기기 시작.
무슨 형제는 무슨 형제야, 니들은. 라이징한테 개겼구나. 니들은 아주 뭐 좀 쓰레기들이야. 이렇게 하면서 개 뜨거운 맛을 봤겠네 이제. 개 뜨거운 멋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1차로 이제 정묘호란이 있어요. 호란이라는 거 왜라는 이제 왜들이 왜 일본을 왜라고 했으니까 일본이 쳐들어온 거고 호란은 이제 북쪽의 오랑캐를 우리가 호라고 했으니까 정묘호란이 이제 1차로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때는 들어와서 살짝 맛만 보고 가. 살짝 이제 맛만 보고 와. 그래도 뭔가를 얻어 갔을 텐데 걔네가 와서. 홍타이지라는 애가 이제 거기에 도스가 되거든요. 나중에 황제가 되는데 홍타이지가 이제 광해군을 니들이 왜 우리랑 이렇게 코드 잘 맞췄던 광해군을 니들이 뒤집어 엎었어. 보복한다는 명분으로 한 3만 정도 보내요. 3만 정도 보내가지고 해. 그다음 공격을 해. 그래서 니네 나라랑 우리나라는 관계를 형제지국이다. 형제 나라로 그거를 만들자. 다시 세팅을 하고 가. 그 전에는 형제 없어 그런 거. 형제 없어. 그때는. 니들이 무슨 형제야. 니들 말도 안 돼. 그치. 이랬었는데 형제지국 정도로 이제 세팅을 맞췄어. 해줘. 그리고 이제 2달 정도 있다가 강화조약 맺고 그냥 가. 이게 이제 1차 호란이죠. 1패 했네. 일단. 정묘 호란. 1패. 게임이 안 되니까. 1패 했어. 1패가 있었죠. 이 전에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인조반정에 큰 공을 세운 이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괄이라는 게 있는데 이괄이라는 사람이 말하자면은 12.12 사태 때 보면은 전두환 노태우 같은 사람이야. 병력을 움직였어. 그래가지고 결정적으로 뒤집어 엎어버려. 궁궐을 쳐들어가. 그럼 상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무신이야. 그러니까 농공 행사에서 밀렸어.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이 사람이 다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북쪽 지역에서 난을 일으켜가지고 북쪽 지역에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군사가 셌거든. 왜냐하면 오랑캐들이랑 전쟁을 이제. 해야 되니까 전투가 있었던 거기에 병력을 한 2만 명 정도를 초토화시켜. 그 얘도 튀어. 금나라로 튀어. 그리고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사실은 얘네들이 인조반장을 해가지고 했는데 광해군을 몰아내고 이렇게 했는데 얘네들 생양아치들이다. 니 금나라 니네들은 아주 사람같이도 안 본다. 이 얘기를 해줘. 이괄이.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뚜껑이 열려갖고 들어온 게 정묘호란이야. 그래. 그럼 이괄은 거기 가 있었구나. 거기 가서 튄 거야. 안 그래도 그 이괄은 죽고 이괄의 떨거지들이 이괄은 갔어. 죽고.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그 생각이 난 게 좀 김재규랑 오버랩된 것 같은데 광해군이 반정이 일어났을 때 그 위로 올라가서 망명처럼 한 다음에 그렇지. 몰고 내려왔으면 진짜 쑥대밭 났을 텐데. 쑥대밭 났지. 근데 아마 타이밍을 못 잡았던 거겠지. 타이밍을 못 잡고 아니면 생각을 못했나? 광해군이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로 당했어요. 그러니까. 광해군도 사실은 그 말하자면은 성군은 아니었던 것 같아. 후궁들도 좋아했고 그날도 이제 파티를 벌이다가 궁궐에서 그냥 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잘 튀었으면은 거기까지만 갔으면은 대책을 세웠으면 튀었겠지. 근데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으니까 그 전에도 몇 번의 고변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누가 반란을 일으켜갔습니다. 누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날도 그래. 누가 고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하는데 됐다. 뭐 많이 들었던 얘기다. 그리고 이제 파티하다가 이제 당한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 영화상에도 보면은 그런 게 나오잖아. 막 이렇게 반역의 어떤 영모들이 막 보이는데 조금 생각했으면은 잘 이용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정묘호란이 1627년에 나요. 참고로 우리가 임진왜란이 언제 있었냐면은 1592년에. 그러니까 한 30년 전? 임진왜란 끝나고 한 30년 후에 이번에는 이제 북쪽 오랑캐가 와가지고 한 방 매기는 거예요. 그 30년 동안 정비를 못한 거야. 그러니까 나름 광해군이 1609년 정도에 들어서서 한 10여 년 동안 어쨌든 잘 세팅을 해놨는데 이제 임진난이 이제 있었을 때가 선조 아닙니까? 선조가 죽고 한 임진왜란 끝나고 한 10여 년 있다가 2, 3년 있다 끝나고는 한 2, 3년이 있었겠네. 한 7년 전쟁이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광해군이 세팅을 해가지고 한 겨우 이제 틀을 갖춰놓고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인조반정이 일어나서 30년 있다가 또 북쪽에서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됐는데
1636년 한 10년 정도 있다가 이번에는 이제 후금이 명나라를 거의 쳤죠. 많이 쳐놓고 세력을 많이 크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본인이 황제가 돼요. 이제 원래는 칸이라는 뒤에 붙었잖아요. 징기스 칸처럼 그것도 유명민들은 뒤에 칸이 붙는데 아예 칸 안 할래. 우리는 중원이 하는 황제. 나는 황제야 이제. 말하자면 정체성을 갖고 와버리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제 중원의 확실한 이제 주인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황제를 나라가 되는 거지. 황제를 해.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어떻게 되냐면은 후금한테 가가지고 이제 연호를 받아와야 그렇지. 되는 거예요. 속국이. 이제 황제가 얘니까 명나라가 아니라 얘란 그렇지. 말이야. 명은 끝난 거죠. 이건 완전히 이건 보스가 바뀐 거야. 그래서 이제 후금이 조선 보고 황제니까 황제 예를 취하라. 그러니까 이제 안 된다. 아니, 왜 그랬어? 아니 근데 상황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건 안 되는 거다. 그럼 명나라를 확인을 하든지 얘네가 이렇게 하라는데 거의 죽었는데. 그러니까 거의 죽었는데. 그러면 저희 빨리 할게요 이렇게 해야지. 가서 당연히 이때도 주화론과 척화론이 맞부닥쳐요. 이때부터 이제 쓸데없는 짓들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들. 맞부닥쳐서 이미 명나라는 국운이 다 끝났는데 그럴 수는 없다. 광해군이 중거리 외교를 해서 등거리 외교를 해서 오랑캐들이랑 놀아난 게 우리가 구테타를 한 것 중에 한 명분인데 어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때는 척화론을 쫓는 힘이 싹 강해갖고 금이 보낸 문서를 읽지도 않고 그냥 버려버려. 사신도 그냥 집에 가라 그러고 죽이진 않은 게 다행이지. 이제 뚜껑이 열려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얘네는 우리를 황제로 인정을 안 하는구나. 그렇지. 그러면 보여줘야지. 그렇지. 맛을. 그렇게 해서 들어온 게 병자호란이에요. 병자호란 들어왔는데 병자호란이 결국에는 한 만 두 달 정도에 그냥 다 끝나요. 게임이. 워낙 군사력이 강력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때 북방에서 이제 요새죠. 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북방에서 후금의 세력들이 이제 오르는 거를 기다리고 있었어 군대를. 근데 그때 이제 청나라 군대는 목표가 딱 한 가지였어요. 이제 청나라가 된 거야? 청나라 된 거지. 청나라 됐어요. 왜냐면 황제가 됐고 나라가 생겼으니까 청나라가 된 거지. 딱 한 가지야. 인조를 잡자. 왕을 잡자. 왕을 잡아서 혼내줘야 되겠구나. 빠따를 치자. 빠따를 치자. 이거 하나야. 이거 하나야. 10만이 내려와요. 그래서 많이도 내려오셨다. 많이도 내려오셨어. 그냥 이 조그만 나라에 무슨 10만이나 내려오냐. 그냥 돌파야. 그러니까 12월 28일 날, 그러니까 1636년 12월 28일 날 압록강을 넘어와. 근데 1월 해를 바뀌어서 1월 9일, 그러니까 한 10일 걸렸죠. 그렇지. 한양에 와. 10일 만에. 쭉 내려왔네. 전쟁 안 하고 그냥 말 타고 계속 내려왔어. 내려와가지고 오기 직전에 알았어요. 얘네가 개경까지 왔다라는 거. 아이고야. 이틀인가 3일 전에 알았어. 위에는 왜 몰랐지? 봉화가 통하질 않았어. 그때는 뭐 없었잖아. 핸드폰도 없고.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던 거야. 그래가지고 스피드가 달랐구나. 그래서 인조가 이제 뒤늦게 안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지? 걱정을 하다가 일단은 왕손들, 그러니까 자식들이 공주하고 후궁들 이런 사람들은 강화도로 보내. 강화도로 예전에도 몽골이랑 강화도로 튀어서 한번 살았던 적이 있으니까 강화도로 보내. 그리고 자기도 튀려고 그랬어. 근데 그 사이에 강화도 차단당했어. 그래서 다시 말머리를 돌려가지고 남한산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 뒤늦게 먼저 자식들 하려고 하다가 막힌 거야 거기가. 남한산성으로 갔어. 그래서 남한산성으로 들어가서 한 2달 있다가 갇혀서 거기서 이제 참 영화에 나오는 대로 척화파와 주화파가 막 싸우죠. 김상원이라는 사람은 이제 척화파의 대두.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우리는 항복할 수 없다. 그게 김윤석이야. 그다음에 이제 최명길, 이병헌. 최명길은
그래도 사셔야 되지 않느냐. 종묘 사직을 보존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이렇게 둘이서 이제 한참 얘기를 하고 또 뭐 원군들이 오죠. 전국에서 이제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이렇게 해서 원군들이 뭐 7,000명, 10,000명까지 이렇게 오는데 다 깨져요. 10만이 지금 얘는 트레이닝이 됐잖아. 그럼 이거 전투 중원에서 신나게 싸우다가 여기 몸풀러 온 거야. 전투를 그냥. 열심히 한 정예병이 그럼 오죠. 그래서 이게 외교의 완전 완벽한 실패네. 외교의 실패. 개망신을 당하죠. 개망신을 아무튼 구체적인 이야기는 남한산성 한번 보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아무튼 결국에는 2월 24일 그러니까 남한산성으로 들어간 1637년 2월 24일이겠다. 들어간 걸로 따지면 한 40일 정도? 40일 정도 있다가 결국에는 인조가 나와요. 삼전도라는 곳까지 나와서 홍타이지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황제가 왔어? 와. 야 진짜 화났나 보다. 와가지고 진짜 화났어. 영화에 보면 이제 이렇게 멋지게 단상을 딱 만들어 놓고 그 밑에 인조와 그 대신들이 삼배 구고두례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삼배는 뭐냐면 3번 절하고 그래. 그다음에 구고두례는 뭐냐면은 9번 고라는 거는 북이 아닙니까? 두는 머리고 땅바닥에다가 아이고, 대가리 박아라. 대가리 쪄라. 땅바닥에 북처럼 쳐라. 북소리처럼 나야 돼. 소리 안 나면 다시 해야 돼. 그러니까 왕이 3번 절하고 머리를 땅바닥에 쳐서 소리가 나야 돼.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9번 치는 거. 그러니까 완벽한 항복의 의미죠. 이거를 합니다. 인조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강화 조약들을 맺고 포로로 끌려간 60만 명이라고 해요. 여기서 환양년이 생긴 거잖아요. 포로로 60만 명이 끌려갑니다. 당시 조선 인구가 한 380만 정도라고. 어우, 많이 걷네. 보면은 전 인구의 뭐 그러니까 뭐 한 5% 정도 그렇지. 끌려간 거죠. 그래서 거기서 돌아온 여자들을 환양년이라 돌멩이 던진 게 우리나라 남자들이에요. 환양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거지. 환향이라는 게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인데 오랑캐들한테 더럽힌 여자라고 해서 우리나라 남자들이 손가락질을 했죠. 아직도 정신 못 차렸는데 더 맞아야 되겠네. 더 맞아야 되겠네. 그래서 대비극으로 끝납니다. 네. 광해군과 인조로 이어졌던 그 엎치락뒤치락했던 외교사들이 결국에는 조선의 완벽한 실패로 이제 끝나죠. 패배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국제 정세는 뭐 이제 명나라는 이제 뭐 끝났고요. 청나라는 이제 명나라는 왜 끝났냐면 아직까지 명나라 이 당시에 있었는데 동맹이 없어졌잖아요. 조선이라는 동맹이 완벽하게 청나라로 이제 복속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도 이제 끊어진 거죠. 명분도 없어지고 이런 거고 이제 청나라는 조선을 어쨌든 복속시킴으로써 명분과 실리를 다 취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는 이제 양난이죠. 임진왜란 끝난 다음에 한 50년, 한 30년 사이에 또 이제 뭐 전란을 겪게 되면서 국군이 완전히 쇠퇴하게 되죠. 일본 같은 데는 어찌됐든 중간에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심정으로 있다가 대륙에서 있었던 일들이 이제 이 명나라하고 조선이 이제 완전 망가지면서 나름대로 얘네들은 학습이 됐나? 학습이 되고 뭐 다시 한번 이렇게 뭔가 나라를 리빌딩할 수 있는 반사 이익을 이제 챙기게 되는 이런 판으로 돌아갑니다. 동북아 정세가. 그래서 이 영화에도 나왔던 이 사건을 보면서 참 이게 실리 외교가 얼마나 중요하구나 이런 거를 좀 많이 느끼게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뭐냐면은 조선이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힘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무너지는 않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힘이 없었던 거고 그다음에 국론이 하나로 뭉쳐지지가 않았고 거기에 아주 있었던 거는 뭐냐면 교조주의.
반드시 이래야만 된다는 그런 교조주의, 실리를 좀 무시했던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국제 정세를 잘 읽지 못한 리더의 어떤 근시안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된 아주 비극이었죠.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은 60만 끌려간 포로들 얼마나 거기서 학대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했고 또 전란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습니까? 당시 한 6만 명, 3만 명 정도 우리나라 전사자가 나왔다고 하고 이렇게 됐죠. 민중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 당시를 비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패권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지들끼리 합의를 봤을 때 또는 하나가 완전 밀렸을 때 줄 잘못 쓰면 죽는 거다. 그리고 줄 잘못 쓰는 거가 그거는 둘째 문제고 결국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실력을 갖추고 힘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외교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잘하고 있는데 원칙을 가지고 그것도 뭐냐면 결국엔 강력한 국방력과 경제력이 지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늘상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갔다가 유럽에다 갖다 놓으면은 넘버 3 안에 들어가는 강국이에요. 유럽에 갖다 놓으면. 근데 어찌됐든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이제 원칙을 지킬 수 있었던 거고 아무튼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요새 같은 시기에. 예. 그래, 뭐 역사적으로 이런 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좀 저희들도 막 그 광화문에서 뭐 이렇게 있으신 분들처럼 뭐 미국 아니면 죽는 것처럼 굴지 마시고 뭐 미국 편을 하자 말자의 문제가 아니라 맞아요. 예, 정보 수집들을 돌아가는 것들 잘 보고 상황들을 잘 봐서 이게 뭐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존재하는 국가는 아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국가를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을 찾아야 되고 지금 뭐 모르겠어요. 저는 하여튼 또 솔직히 말해서는 뭐 미국을 그렇게 믿는 스타일 멀잖아. 중국 너무 가깝고 불안해요 늘. 중국은 계속 크고 미국이 진짜 우리를 도와주러 여기까지 올까 싶기도 하고 너무 멀어. 근데 하여튼 이런 걸 외교적으로 뭐 지금은 이제 전쟁을 실제로 한다기보다는 경제가 전쟁이니까 늘 전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균형 감각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결국에는 아까도 얘기를 한 것처럼 뭐 지소미아나 사드 체결하면서 중국 쪽이랑 라인업은 진짜 완전히 다 작살이 났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쪽에서는 손해가 엄청나요. 엄청나. 지금 뭐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지금 그리고 좀 회복을 할 수 있는 좀 계기가 필요하기도 해. 지금 너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실은 중국도 중국 편 들고 싶은 게 아니라 많이 서운했던 게 뭐냐면 얘기를 왜 안 했냐.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외교적으로 굉장히 이거거든. 서툴었다고.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 물밑 대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게 있다.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하기 싫은데 광해군이 했던 것처럼 미국이 시켜도 그런 거다. 아니면은 좀 이런 얘기라도 하고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돌아갔었어야 그치. 되는데요. 그런 것들 좀 아쉽죠. 그리고 사태를 정확하게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편을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참 좀 답답한 게 보수 쪽에 계신 분들이 그럼 미국이랑 만약 이렇게 해서 깨지면 중국한테 붙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이건 아니지.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 편에 미국 편에 들어서 살았야 옳다고 생각하는 분은 그럼 미국 없어지면 중국이랑 편드는 중국은 빨갱이니까 우리가 빨갱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본다고요. 그게 이분법적인 사고죠.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옛날에 이승복 어린이라고 있었어. 네. 이게 실존이냐 아니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이게 우리 국민학교 운동장에는 이 동상이 다 서 있었다고. 이승복 어린이가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얘기해가지고 얘가 뜬 어린인데 이것도 나중에 이제 이거 뭐 비공식적으로 우리끼리 얘기한 거지만 왜냐면 이런 얘기 하면은 그땐 잡혀갔으니까 공산당이 싫다는 게 이승만이 좋아요는 아니거든. 근데 그때 당시는 이걸 이승만이 좋아요를 해석을 해서 동상을 세워준 거라고 이게. 그렇지. 얘는 공산당이 싫다고 그랬지 이승만이 좋다고 그러지는 않았다고.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어떤 조약을 거부했다고 그래서 중국 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중국에
어떤 조약들을 우리가 맺었다 그래가지고 미국이 싫어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야. 그럼요. 우리한테 유리한 걸 취하는 거야. 무조건. 그럼요.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그게 외교고 자주국방이지. 그럼요. 이거는 마치 이제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해가지고 누구랑 살 거야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이게. 엄마랑 살면서 아빠를 만나잖아. 그게 정상적인 거지. 그럴 수도 있고 뭐 아빠가 뭐 사탕 사주면 아빠가 좋은 거고 엄마가 밥 해주면 엄마가 좋은 거고. 그럼 아니 거기에서 왜 누구 하나를 취할 입장이 아니면 안 취하면 되는 거야. 왜 취해 그걸 한 명을. 그러니까 이런 음모론도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지소미아하고 방위비 갖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몰아치는 게 이제 일본이 가서 깐족돼서 미국한테 가서 한국은 중국하고 많이 붙은 것 같다. 다 봐라, 니들이 가가지고 지소미아 하라 그러면 안 한다고 할 거다. 그게 벌써 니들이랑 관계 끊고 중국이랑 붙었다는 증거일 거다라고 펌프질을 해놨다. 그래서 미국이 더 우리나라를 의심한다라는 음모론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좀 이분법적으로 안 봐.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미파 없습니까? 친미파 없습니까? 친미파들이 가서 그거 아니다라고 일본 애들이 우리는 음해한 거야. 우리 아니야. 우리는 영원히 니네밖에 없어. 우리는 한미 동맹은 6.25 전쟁서부터 시작해서 베트남 전쟁까지 피를 나눈 우리 형제의 나라야라고 친미파들이 가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지. 그다음에 친중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렇지. 친중파 보내서 미국은 너무 얘네들이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패권으로 가니까 마음에 안 들어. 우리나라는 너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근데 얘네랑 오래된 히스토리 있으니 겉으로는 이런 건데 속으로는 얘네랑 잘 지내고 싶어.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외교적인 채널, 비외교적인 채널을 통해서 그 교류하고. 그렇게 하는 게 양다르고 우리는 국익을 위한 거지. 누구 편에 이거 아니면 all or nothing 그런 건 아니라는 그렇지. 얘기죠. 그렇게. 중국이랑 얘기하기는 너무 좋고 생긴 것부터 다 비슷하고 원래 조선시대부터 그렇게 쭉 같이 살았잖아. 뭐 새삼스럽게 얘기할 것도 없고. 지금 일본이 그랬다. 일본은 그럴 수 있지. 아베 정권이니까. 걔는 얼마나 유치해. 우리가 그걸 못 당하냐? 아유, 그 정도는 요번에 보여줬잖아. 아베가 안 되는 거를. 아베 아무것도 아니야. 요번에 그 친일파 라인들이 이제 커밍아웃 되는 계기가 됐지만 뭐 일본하고 하면 우리 큰일 나는 것처럼 얘기했다가 봐라. 아베만 엿됐지. 그러니까 진짜 이제 국제 랭킹이 나온 거야. 일본한테 우리가 좌지우지될 국가가 아니야 이미 다 커버려가지고. 이제 우리는 미국이랑 중국이랑 직거래하면 되는 나라가 됐어요. 맞아요. 이제 뭐 미국을 통해서 중국 만나고 안 그래도 돼. 다이다이로 얘기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왔어. 커버려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쫄지 말고 이 변화를 인정하고 이제 자리를 잡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대응 책들을 막 마련을 해야지. 근데 오늘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나 그런 게 이제 기조가 쓴 거니까 이게 꼰대짓이면 절대 안 돼요. 나는 중국이랑 할 거니까 미국 싫어 이런 거면은 박근혜랑 똑같이 되는 거야. 똑같이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죠. 이건 전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지금 뭐가 서 있는 거야 전략이. 서 있고 거기에 따라 그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한번 지켜보시면 우리나라가 오히려 이번 계기로 또 일본하고 부딪힌 것처럼 우리가 또 세계적인 랭킹이 또 우리도 모르게 나온다 이제. 또 우리가 또 이 정도까지 됐구나. 그렇죠. 그런 생각할 때가 이제 곧 나올 것 같아. 이게 만만치 않을 거라고. 맞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좀 우리도 거기에 이제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좀 뉴스들을 접하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뭐 민족주의적으로 놀자는 게 아니고 절대적으로. 그렇죠. 네, 그런 거랑 달라요. 맞아요. 우리나라 옛날에 좀 우리 아버지 세대는 괜히 미국 사람들 보면 말도 못하고 쫄아가지고 얘기도 못 붙이고 그랬는데 왜냐면 뭐 키도 크고 등치도 좋고 그렇지. 잘 살고 우리는 못 살고 그러니까 맞아. 영어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그랬었는데 우리 세대는 뭐 조금 나았었고 요새 젊은 애들 보세요. 그냥 말 쉽게 하고 외국 사람들하고 편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런 전인 미답에 그러니까 예전 사람들은 잘 못 해봤던 괜히 주눅 들고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이제 다 익숙해졌어 그런 거요. 그런 거가 이제 계속 깨진다는 얘기예요. 깨져요. 그러니까 정책에 있어서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나 싶을 정도의 일들이 계속 생길 겁니다. 그거에 맞춰 자만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일들이 생길 테니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얘랑도 친하고 얘랑도 친하고 얘 것도 들어주고 얘 것도 들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얘한테도 이익을 취하고 얘한테도 이익을 취하는 그런 국가가 되는 것. 이것을 아주 스무스하고 아주 디테일 있게 잘 하는 것. 이것이 우리나라의 국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진짜 다행인 게 하여튼 역대 대통령 라인업 중에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상징성에서 안정감이 있어요. 솔직히 외교적인 게 이 전 대통령들을 보면은 되게 불안하단 말이야. 다들 사연이 있잖아. 그러니까 또 다 한 건씩 하셨고 지금까지. 그런데 조금 안정감이 진보 쪽 대통령들은 다 괜찮았던 것 같긴 한데. 김대중 대통령이 아주 대단했죠. 진보 쪽에는 김대중도 그랬고 노무현 대통령도 파병했잖아. 이렇게 파병하고. 그럼 실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파병했죠. 뭐 어떻게 해. 일단은 그때 진보에서 얼마나 반대했어요. 그럼 미군의 개냐 우리가. 이러면서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웃기는 놈도 있으니까. 미군의 개 할아버지라고 해도 국채를 보존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그럼 그렇게 지소미아 같은 경우 아닌 거 원칙에서 벗어나는 거 안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안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지금은 안 하는 거지. 근데 이제 해야 될 시점이 있으면 또 골라서 하면 되면 돼. 네. 하면 돼. 방위비 1억으로 해주면 하면 돼. 야 5조를 버는데 1.5 그거 못하냐? 그거 하나? 지금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 실제로 지소미아가 사실은 관계성이 없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다시 취해주고 다른 거 실리를 취하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일각에서. 그러니까 뭐 쓸 수 있는 카드들을 써서 협상을 하는 거지 뭐. 맞아요. 그리고 친하게 지내면 되잖아. 뭐 굳이 우리가 누구 선택해가지고 같이 뭐 싸우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 그렇습니다. 싸워봐야 우리만 다쳐. 미국 형들은 싸울 생각이 없어요. 걔는. 알겠습니다. 요 상황들은 아마 뉴스가 계속 나올 거예요. 이제 계속 지금 핫하게 뜨는 것 같아요. 오늘부터 보니까 벌써 오고 그런 게 얘기가 이제 막 계속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처리되는 거 한번 보시면은 지지율이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괜찮을 것 같네. 자한당은 큰일 났네. 이거 어느 편 들 수가 없어. 얘네가 지금 이것도 할 게 없네. 그래서 친미 쪽으로 아마 기울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려도 자한당은 못할 것 같고 우리 공화당 정도는 아마 무조건 미국 달라는 대로 주자 이렇게 가서 보수 중도들이 저러니 보수가 안 되지 이제 그런 소리 할 거예요. 거기가 딱 3%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일본 쪽도 그렇게 해서 손해 많이 봤잖아요. 맞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요 정도까지. 네. 예, 오늘 특집도 좀 죄송한데 제가 기대를 안 했는데 되게 좋게 끝난 것 같아서 네, 잘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장비 업그레이드한 값을 하네요. 예. 네, 마이크 필터. 제 마이크 앞에 마이크 필터가 지금 생겼어요. 하도 투덜거려가지고 하나 샀습니다. 사회자님 앞에서만 붙어 있어가지고 제 목소리가 조금 안 좋게 들리는 것 같아서 제가 자꾸 사달라고 했는데 더럽고 치사해서 하나 사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일 좋은 걸로 사드렸으니까 앞으로 더 잘하시라는 당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을 그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더 좋은 얘기들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죠. 네. 네. 그럼 점점 추워지니까 추운 날씨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